맞는 말씀이고 100만 대 700만인데 올바른 지적이세요. 저는 손님은 왕이니까. 아니 근데 요새는 손님한테도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얘기고 맞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처음에 만들 때 조직화를 시키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근데 이제 노동자들은 모여 있고요. 모여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무임승차를 노조라는 게 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무임승차를 못했죠. 이득을 분명히 노조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뭉칠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흩어져 있고요. 흩어져 있다는 것도 사실 또 핑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잖아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뭉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기 바쁘고 하루하루 살기 바쁜 사람들이 노동자들처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집회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가게를 빌고 나와서 이렇게 회의를 자주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그 서울경찰 거 제가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그 옛날에 그 장사를 네. 했는데 장사가 망해하고 생활이 네네. 궁핍해졌습니다. 옛날에 왜 그러냐면 이 인터뷰한 거요? 장사라는 것은 기업처럼 그거요? 관련한 거 대리를 인터뷰를 주거나 서울경제랑 제조업처럼 하셨어요? 시스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장의 어떤 철학과 그 종업원과의 네, 지금 그다음에 저희가 사장, 총선 우리 가게 때문에 식당 가면은 지금 작업을 시작을 사장님 그러고 못했어요. 들어가지 네. 종업원 이름 들어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사장님이 네. 그래도 물 하나라도 갖다 주고 그래야지 더 친근한 거고 그래요? 예, 그런 네. 부분이에요. 사장님이 가게를 비우고 네네, 비울수록 방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변명을 알겠습니다. 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힘내세요. 그러면 조직화하는 게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투쟁심이나 이런 것들이 약했던 거고 노동자에 비해서 약한 거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연합회를 누구보다도 투쟁하고 조직화시켜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합회가 이제 상당히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졌던 거죠. 또 거기다가 힘드니까 조직화가 된 거예요. 힘드니까 조직화되니 만약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렸으면 조직화 연합회가 있었으면 제가 존재감이 뭐 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정부가 저를 탄압하고 왕따 놓으니까 제가 또 존재감이 더 커진 거고 사실 이 정부가 저를 이번에 비례대표 추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부 여당이. 그때 최저임금제 비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 시위하신 다음에 검찰 수사를 받고 네,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커졌는데 제가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추구하면서 항상 누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숫자가 많다는 게 좋은 장점도 있지만 숫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이 크다. 사회적 책임감이 크다는 거는 노동자들처럼 길거리 나가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주력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합리성을 가져서 주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얻어내는 이득이 소상공인만의 이득이 돼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에 대한 이득이 돼야 되고 생태계에 대한 이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모호하고 보편타당성을 가지니까 나한테 당장에 당신들 한 명 한 명한테 이득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좀 생태계가 좋아지는 이득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집력이나 당장의 이득에 따른 어떤 적극성이 떨어졌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바뀔 수 있는 그다음 적성을 띨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온 거죠. 왜냐하면 내 생존뿐만 아니라 내 아들 세대, 자녀 세대들도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노동자들처럼 이제는 정치에 관련된 뭘 밀접하다 보니까 적극성을 띠는 시기가 이제는 온 것 같고 이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말이 세상을 바꾼다. 그럼 일단은 표현도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소상공자라고 네. 노동자처럼 네. 소상공자 이렇게 소상공자. 글쎄요, 이제 여기 소상공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막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인 용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장문 법률적인 용어를 또 벗어나서 하면은 우리 스스로 힘이 세서 우리가 장문할 정도의 아직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헌법에서 정해진 용어를 갖다 쓰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이라는 말을 최초로 쓰신 분이 누구냐면 DJ 김대중 대통령이 쓰셨어요. 그런데 원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은 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목하지 않아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주목을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법의 혜택을 못 받고 법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들어지고 규제를 받으면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규제 철폐의 어떤 규제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소상공인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뭐냐? 저는 야외 시대에 보면은 어. 김두한이 활동하던 곳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뭐 좀 전개 불쾌하실 좀 있습니다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 후보님의 선배가 김두한이었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좀 그래요. 그 소상공인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일할 시간은 없습니다. 매일 싸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이른바 전문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싸워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처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최승재 후보께서 국회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아마 제2의 김두한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정말 아주 험하게 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2의 김두한이다. 네. 제가 거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용기를 얻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잘 싸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야인 시대 때 아니 잘 싸운다는 게 국회에서 그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옛날에 PC방 하면서 게임사 대형 게임사랑 싸웠고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정부하고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용기 있거나 이렇게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왜 저렇게 보면 참 진짜 무모하게 했던 이유냐면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생존이 너무 위협받고 있으니까 어떠한 저는 이제 검찰도 조사도 받아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때마다 막 두근두근만 떨렸는데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던 힘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소상공인들의 탐욕이 아니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좀 믿음이 있었어요. 설마 죽기 하겠어? 내가 나의 이득을 갖고 한다면 사실은 좀 솔직히 좀 잘못하면 좀 건들이 났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고 되게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념 갖고 자인지 우리 운지 뭐 이것도 모르겠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탱하는 힘은 뭐냐면 나라님들 국회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상식적인 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봉사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하는 거는요 돈 갖고 세금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밑바닥의 정서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소상공인들은 그 밑바닥의 정서를 아주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마저도 길거리 가게 문 닫고서 냄비 던지고 집어 던지고 그러면은 나라는 그때부터는 폭삭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갖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렇죠. 게임기 거의. 시작해서 싸움 얘기까지 결국 야인으로 갔네요. 그리고 얘기는 축구 얘기가 나오기 전에 빨리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의 소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치에서 다수이면서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목소리를 내는 그 여정을 걸으신 거를 아마 이제 기사나 그런 걸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신다면 어떻게 또 앞날을 계속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아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작가님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갖고 있는 두 가지 저도 스스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의 어떤 수행을 해오면서 사실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국회는 정말 우리에 비해서 우리가 인정했던 옛날로 얘기하면은 청와대나 국회는 나라님들이죠. 우리 서민들이 보기엔 정말 법률가시고 행정가시고 참 저런 분들이 다만 우리 민초의 삶을 좀 얼마나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뭐 답답한 면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 시각은 우리가 사는 만약에 복싱 경기를 하면은 정말 일반 아마추어 경기를 하는 거고 저 국회는 격투기 완전히 남들이 보지 않으면 꼬집기도 하고 반칙도 하고 이 승자만이 파이트머니를 모든 걸 돈을 다 가져가고 승자 독식을 하고 인기를 가져가고 패배자는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인간미도 이런 것처럼 비춰졌던 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각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극복을 우리가 해야 되고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처진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만든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라는 거죠.
저 우리예요. 그걸 부정을 한다는 건 우리를 부정하는 얘기고 우리가 더 개선돼야 된다는. 그럼 맨날 누워서 반성해봤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워서 얘기해봤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제가 합리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얼마나 투쟁적으로 그들로부터 혹시라도 미움을 받아가면서라도 관철시켜야 되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본다면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소신을 갖고 해야 된다. 이게 사람 관계와 관계라는 설정 때문에 원만한 관계 때문에 목소리가 잦아들고 제 신념이 꺾일까 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은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맨날 와서 그냥 이러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무조건 뭐 자기네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슨 그러는 것이냐. 합리성이 없네. 이런 또 여론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또 해요.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혼란은 한 가지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나에 대한 반성을 하고 전 소상공인 나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끊임없이 진실되게 그 진실이 설사 틀리더라도 진실되게 해서 얘기를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라는 세계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관련된 시스템이 기존에 돌아오고 있지만 아마 제가 들어가서 그 시스템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좀 자각을 해서 시너지가 모이고 또 지금 그 같은 작가님이나 아니면 일반 언론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소상공인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이 친절해지고 동네에 있는 가게들이 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대기업만 갖고 돈을 벌어서 한 사람만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삶의 질이 조금 좋아지고 그것이 나한테 소비자한테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 돌아오고 발전하는 그것이 조금씩 보여지는 사례가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제가 미력하나마 거기에 아주 조금 제가 힘들었는 것만큼의 뭐 대가가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최준세 후보께서 소상공인으로 대표로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상공인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네. 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실까요? 과정을 겪을 텐데 역시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른 데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역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또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다른 나라보다 좀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거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고 제발 나라가 우리를 못 살게만 안 물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상공인들하고 만나 쓰는 그 축사를 하는 용어가 있는데 영화 도가니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못 살게 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말 유효적절하고 저희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라가 이상한 제도를 갖고 규제를 해서 우리를 못 살게만 안 굴면 됩니다. 더 하실? 아니 저기 사실은 제가 여기 패스츄리 TV 집주인 하기 전에 그 전에 경제 단체들을 출입하는 기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인터뷰 기사도 제가 이 뒤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게 얼마나 갇혀 있는지를 많이 깨달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일단 아까 노총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노조는 기본적으로 반재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비록 재벌 때문에 소상공인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를 무턱대고 나쁘다고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도 자라서 재벌이 되는 게 우리 꿈 아니겠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양분하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의 시각에서는 맞질 않는다. 내가 지향하는 바이며 그렇지만 저 강자가 내가 아주 어릴 때는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이게 상업과 기업에 관한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의 삶과 참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100만 명, 700만 명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돼서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과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반면에 숫자는 많지만 조직되지 못하고 또 조직되지 못한 집단들은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왜곡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이 달리해야겠다. 지금 눈에 보이는 또는 싸우고 있는 진보 보수나 아니면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다른 거구나. 다수의 목소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또 저희 공유진 작가님이 미리 만들어둔 그 강남의 프레임과 마주치면서 강남의 소리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총선을 임박한 가운데 모시게 돼서 너무 좀 서로 설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계속 강남의 소리를 하면서 저희도 인강남과 강남 타도를 동시에 외쳤는데요.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했는데 저희끼리 밖에서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 강남의 반대말은 뭘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당 세습을 하려는 강남과 전혀 반대되는 지리적인 곳은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낸 곳은요. 어디였죠? 동대문이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 자영업자 많은. 딱 네. 감각 있으십니다. 심지어 거기 지금 최근의 성공은 무신사라든지 다 동대문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면은 대가가 나오고 그게 어떤 큰 성공 1억 천금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1억 천금은 부적절하네요. 거기에서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성공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디에 가서도 불종하지 않고 떳떳하게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 동대문이었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는 그런 동대문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에 참 없었었는데 좀 많이 계속 들어가시면은 그렇죠. 사실은 국회를 보면은 이런 강남 우파의 목소리가 있고 동시에 강남 좌파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회는 강남 바깥에 대변하진 않습니다. 모든 싸움이 그리고 의외로 또 강남 쪽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분들도 강남에 안 사시더라고요. 강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강남 또 못 따지고 계세요 지금. 토대로 해서 조금 중소기업 발전하는데 기본 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또 소상공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들은 낙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들어가는 과정도 아시겠지만 공천관련도 진짜 드라마틱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본을 써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성교 대표께서 이렇게 살짝 뒤로 그래서 아웃시켰던 분이죠. 근데 이제 최초라는 의미라는 부분이 그만큼 험난한 거죠. 그만큼 책임감도 커요. 그러면은 저희 최승재 후보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교의 탄압을 받은 사람이다. 한성교의 탄압을 받은. 개인적으로 제가 수지에 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사선 의원이십니다. 보통은 지역구민을 탄압하면 안 되는데 지역구민을 탄압하셨는데 이제 그만두시고 집에 가서 쉬시려고 탄압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의미 때문에 처음에라는 게 되게 이번에 사실 국회라는 공천받는 과정에 뿐 아니라 앞으로에 대해서 설레거나 제가 뭐 이러진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새로운 또 세계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험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금까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와서 조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길을 다시 가야 된다는 부분은 생기고 왜냐하면 국회에 들어가서 저희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에 있는 얘기를 하려면 쉽게 연결되지 않을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게 됐다면은 저희가 좀 좋아졌겠죠. 국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의 한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간에 중소기업 중앙에 처음 들어갈 때도 최초였고 소상공인들 어떤 창업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신종 코로나에 관련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더군다나 더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저렇게 그분들이 무슨 엄청나게 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길거리 다니는 옆에서 주변의 이웃들 정말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고 뭐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떼돈을 벌겠다는 분도 아니에요.
내 가족을 부양하고 조금 더 나아진 윤택한 삶을 살겠다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회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파격적이고 그다음에 역동적인 거는 지지 않지만 그래도 보편타당적인 우리가 상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상식에 가장 충실할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사실 어이가 없는 저기 불량약 약국 잘못 파는 사람이 갑자기 불량식품 파는 사람이 떼돈을 벌면 완전히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나도 괜히 뭔가 이상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그게 가장 큰 공부고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소상공인이 그런 사회에 바로 리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의 이 신용 최소한 제일 잘 지켜가면서 합법적인 데들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야지 우리는 혁명을 하자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로 우리가 다 문 닫고 거리에 나오는 순간 나라가 망한다는 공동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법을 지켜가면서 합리적인 그 개선을 시키는 게 소상공인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역 사회에서 소비자들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저희의 정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렇게 후보님 말씀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 100만 명이 파업해도 나라 안 망하지만은 우리 700만 명이 손 놓으면 나라가 저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망하는 거라는 그 공동체 의식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나 노동자들은 이게 치킨 게임을 불사하는데 소상공인 분들은 치킨 게임을 안 하신다. 치킨 게임의 결과는 우리가 같이 온몸이 불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감시 제가 이제 정치 콘서트로서의 제가 모두를 잠깐 발휘해 보자면은 치킨 게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이깁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웬만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건데 정치적 승리는 항상 치킨 게임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기더라고요. 예전에 그 솔로몬의 재판 그 얘기 있으면 왜 아이를 반으로 네. 갈라라 하는데 네.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정치에서는 갈라야 정반 된다고 지금. 왜냐하면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왜냐면 솔로몬에서 결국 가짜 엄마가 결국 벌 받았냐? 벌 안 받았거든요. 벌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현실 사회에서 현실 세계에서 유효적절한 말이고 경청해야 될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방향성과 철학은 그래도 함께 어우러지는 그다음에 상대방을 포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귀찮고 힘들고 사실은 험난한 과정이라도 그것의 가치가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헤드라인 하면 되겠네요. 최승재 후보 영세 상공인은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다. 네. 치킨을 팔 뿐이다. 우리는 치킨을 닭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 주변의 소상공인에 대한 저의 생각이 조금 더 확장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뵙지를 더 못하면서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시장에 가면은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마트에 계신 분들, 뭐 음식점, PC방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는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 선생님들도 사실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지 소상공인이라고 별로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 달 학원비는 안 보냈는데 그럼 이분 어떡하시지? 학원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걱정이 막 들더라고요. 좀 죄스럽고. 그리고 약국도 거기 항상 약사님이라고 생각했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마스크 팔려고 그 나라에서 시키니까는 다 하셔야 되고 이런 거 보니까는 이분도 다 소상공인이었고 힘드셨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범주의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700만 명이라고 숫자만 많은 걸 더 나서 이해관계가 각자 다른 소상공인들을 대표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처음으로 그 소상공인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되신 거니까 그 다음에 되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후배들이 또 계속 입성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가치라고 할까요? 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사실은 큰 목표라는 걸 지금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뭐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은 또 우리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루하루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그 하루하루라는 표현을 썼냐면 사실 우리 소상공인이 아직까지 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만큼의 어떤 계층이 아니었고 또 인정도 못 받았었다 보니까 매일 부딪히가면서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심정이었죠. 처음에 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특별법이 통과해서 국회에서 법정단체에도 불구하고 천막에서 시작했고요. 직원 1명 갖고 시작했고 사람들 어디가 소상공인연합회라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 하는 데냐 물어보고 막상 소상공인도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업이 이제 발달한 나라죠. 상공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보통 전반적으로 선진국인데 상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상업이 발전을 해야지 제조업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수가 튼튼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없는 나라가 잘 살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내수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상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업 맡고 가시는 분들도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근데 다양한 계층들이 종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지금 저희가 기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만들면서 최초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최초에 관련된 법률도 만들었고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그거는 해결이 안 됐지만 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은 한 번에 나되면 조금씩 아주 개선시켜 왔는데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나만 카드 수수료를 깎아줬거나 내 금고에서 누가 돈을 훔쳐가는 걸 막아줬으면 아마 느꼈을 텐데 공기가 좋아지는 효과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균형 발